오늘 강의에 앞서서 지금까지의 일들을 회고하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가장 먼저 소설선생 홍토끼가 포스타입 앰버서더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포스타입에서 문희창작 입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죠. 입시생 대상이었지만 웹소설 작가님이나 작가 지망생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피드백을 진행하며 발전시킨 시놉시스로 계약을 하게 된 작가님이나 새로 데뷔를 하게 된 작가님도 생긴 등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텀블벅에서 제안을 주셔서 작법서를 만들기도 했죠. 그 과정에서 지난 2년간 제가 해온 작법 강의를 전부 훑어보게 되었어요. 지금의 제가 보기에는 모호한 부분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이 상당히 고도화되었고 유튜브 강의와 내용이 달라진 이론 파트가 꽤 많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예전 강의 내용은 잊고 작법서 기준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론적 핵심만 남겨서 언제든 부담없이 펼쳐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엑기스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다양한 예시나 더 상세한 부연 설명은 강의를 통해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워크북의 경우에는 작가님들과 컨설팅을 할 때 던지는 질문들을 뼈대로 해서 한 권을 끝내면 작품 구성 하나가 완성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컨설팅이란 결국 작품에서 빠진 부분들을 잡아주고 스토리 밀도를 높이는 과정이거든요. 지망생이나 초보자 분들께는 이만한 워크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업 작가분들께는 너무 쉽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획 레이아웃에 맞는 워크북 세트를 새로 제작해 이번 펀딩에 참여한 분들께 일괄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만족하실 때까지 지속적인 백업을 하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특히 멤버십 구독자분들께 중요하게 공지드리는 내용인데요. 멤버십 심화 강의가 이번 달에 종료됩니다. 무료 강의에 집중해서 퀄리티를 대폭 높여보려고 해요. 그런데 유튜브 정책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멤버십을 개설하는 기능만 있고 중단하거나 금액을 바꾸는 기능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원래는 후원의 성격으로 존재하는 멤버십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일괄 해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다음 심화 강의까지 보신 다음엔 잊지 말고 멤버십 해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후원과 응원의 차원에서 멤버십을 유지하실 분들을 위해 12월부터 멤버십 가입자 분들께는 채널에 올라오는 모든 강의의 한 달분을 선공개하려 합니다. 작법서 강의의 경우에도 멤버십에 먼저 올라오고 한 달 후에 전체 공개될 예정이에요. 12월 첫째 주에 1강이 공개될 때 멤버십에는 2강도 함께 공개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면 멤버십 가입 기간이 길었던 분들을 우선해드리려고 해요. 멤버십을 중단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닉네임이나 가입 기간은 전부 정리해두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걱정 마시고 편하게 멤버십 구독 중단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업로드되어 있는 멤버십 영상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원래는 가입 월수에 맞춰 강의 링크를 보내려고 메일 주소까지 수집을 했었는데 유튜브에서 이 기능을 지원을 안 해주고 또 링크가 유출되면 손을 쓸 수가 없어진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기존 업로드된 멤버십 강의는 비공개하지 않고 멤버십을 꾸준히 유지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특혜로 두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비공개 후 강의를 다른 사이트에 올려서 개별로 팔면 돈은 더 많이 되겠지만 사실 이게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해봅시다. 오늘 강의에서는 에피소드 마무리가 꼬였거나 에피소드 하나를 마무리 짓는 게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에피소드 마무리를 못 짓겠어요. 아이디어를 잘못 발전시킨 걸지도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죠? 같은 고민을 가진 작가 지망생 그리고 작가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 고민의 원인을 진단하자면 이건 에피소드의 구성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작법서에서도 했던 이야기지만 장면 속에 여러 갈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있고 여러 장면과 갈등이 모여 에피소드를 이루며 에피소드들이 모여 완결된 스토리 하나가 된다고 했죠. 아주 쉽게 생각해봅시다. 한 에피소드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에피소드에 과거부터 있었던 문제와 이제 곧 새롭게 시작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주 당연하게 짐작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한 에피소드가 시작될 때 그것에는 이미 갈등이 존재했고 지금부터 새롭게 더 많은 갈등이 생겨날 거예요. 또 어떤 문제는 이 에피소드 안에서 끝나기도 하겠죠. 그리고 어떤 문제는 아주 크고 심각하며 어떤 갈등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문제는 해결에 10만큼의 힘을 쏟아야 하고 어떤 문제는 해결에 100만큼의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홍토끼가 문제라고 말한 것들은 사실 갈등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어렵게 받아들이실까봐 조금 더 쉬운 단어로 대치해서 말했어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에피소드마다 그것을 이끌어가는 갈등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A 에피소드를 이어가는 갈등이 A 안에서 결말이 나지 않고 B 에피소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랍니다. 물론 이때 각각의 에피소드에는 각각의 메인 갈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주인공은 점점 심각한 위기에 빠져야 한다. 이 명제는 정말 타당하지만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인공은 각 갈등 에피소드에 퐁당퐁당 빠지듯 가는 게 아니에요. 갈등은 오히려 다리를 이미지하셔야 합니다. 한 에피소드가 운동이고 거기에 걸쳐놓듯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연히 긴 갈등은 여러 에피소드에 걸쳐 이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구조론적으로 개념의 체계를 쉽게 이해해두면 스토리를 구상하는 것 자체가 아주 쉬워져요. 사실 재미있는 모든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매 에피소드마다 아주 풍부하게 갈등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인과관계가 강조됩니다. 스토리의 모든 요소들이 인과관계라는 체인으로 탄탄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그간 제 강의를 열심히 들어오신 여러분에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억지스러움을 막고 재미있는 작품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 인과관계는 여러 갈등의 중첩 연쇄를 통해 스토리의 전개에 점점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한두 줄의 체인으로 인물을 끌고 가는 것보단 여러 개의 체인이 인물에게 엮여 있을 때 같은 힘을 주어도 더 수월하게 이끌려 가겠죠. 갈등의 전개에 따라 스토리가 점점 심각해져야 한다는 작법적 이론들도 그렇고 어떤 작품을 보든 후반부가 가장 긴장감 넘치고 위기인 이유도 완전히 같은 원리입니다. 한 에피소드 속에서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문제가 다음 에피소드까지 중첩되어 위기감을 보태놓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에피소드의 마무리를 쉽게 못하겠다면 가장 먼저 이 에피소드 내에서 해당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구조론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기 때문이에요. 에피소드 완결이란 그 에피소드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룬 갈등의 완벽한 해결이 아닙니다. 갈등이란 상반되는 목표의 대립이기에 에피소드의 완결은 메인 갈등을 만들어낸 목표들 중에서 무엇이 달성되었는지 혹은 무엇도 달성되지 않았는지 등 대립의 결론만을 보여주면 됩니다. 누구도 이기지 못한 갈등의 끝이라면 그것은 그것대로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두 목표가 다시 맞서거나 혹은 이 결과로 인한 다른 문제가 발생해 새로운 갈등의 양상을 이끌어 나가게 만들면 됩니다. 구상한 문제와 갈등이 너무 커서 도무지 에피소드 완결을 못 내겠다면 우선은 그 에피소드를 이끌어 나간 메인 갈등의 결말 국면에서 다음 에피소드로 어떤 부분을 연계시킬 건지를 생각하세요. 이제 배운 내용을 예시를 통해 더 제대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위해 이번에도 해리포터가 수고해 줄 예정이에요. 작품 전체 에피소드를 다루기에는 양이 너무 많으니 우리는 중반부까지 에피소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홍토끼는 6개의 에피소드를 출연했어요. 첫 번째는 해리의 마법학교 입학을 막는 더즐리 부부 에피소드, 호그와트 입학식과 말포이어와의 만남 에피소드, 세베르스 스네이프와의 악연 시작 에피소드, 비행 수업에서 네비를 괴롭힌 말포이와 해리의 대치 에피소드, 첫 퀴디치 시합 에피소드, 풀 죽은 네빌과 위로하는 해리 에피소드로 말이죠. 각각의 에피소드를 명료하게 정리하고 그 결말, 즉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봅시다. 그림으로 깔끔하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더즐리 부부의 방해 에피소드는 이부인 비밀의 방에서 해리가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는 행태로 심화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다음 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네요. 그런가 하면 입학식과 말포이와의 에피소드는 마무리가 되어도 갈등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심화되면서 비행 수업 에피소드와 풀 죽은 네빌 에피소드를 만들어내죠. 세베루스 스네이프와의 악연 장면에서 시작한 갈등은 첫 퀴디치 시합 에피소드로 이어지고 스토리의 중후반부를 긴장감 있게 끌고 가는 다른 에피소드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때요? 에피소드의 완결, 에피소드를 마무리 짓는 것을 갈등의 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내용이 이제 이해가 가죠. 한 에피소드를 마무리 지을 때 그것을 이끌어간 메인 갈등을 같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다른 에피소드에 어떻게 파생시키고 연결시킬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